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단전 호흡을 하시면서 기가 유도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배꼽이고 이게 척추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배에서 뒤쪽 여기를 이제 명문이라고 합니다. 명문혈. 자, 단전이 이제 여기쯤 되겠죠. 제일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이후에 그대로 정기신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통일된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밀 적에 미는데도 어디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기가 모여지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유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씩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꼬리뼈가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꼬리뼈라고 생각을 하시고 꼬리뼈에서 그대로 앞으로 다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숨을 마시면은 그대로 뒤에서부터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래가 나온다 생각하는 겁니다. 마시고 그대로 토할 때도 뒤로 이렇게 쭉 가고 그래서 뒤에서 꼬리뼈 유도법이라고 제가 썼는데 꼬리뼈에서부터 숨을 마시면 기운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아랫배가 나오고 숨을 토하면 또 꼬리뼈 쪽으로 다 기운이 나간다 생각하면서 5초 마시고 5초 토하건 간에 10초 마시고 10초 토하건 간에 이 생각을 그렇게 마시고 토하고 할 적에 여기서부터 들어왔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꼬리뼈 유도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명문혈 유도법.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배꼽 뒤에가 명문이라 그랬죠. 이 명문에서 그대로 숨을 마실 때 기운이 쭉 들어와 가지고서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고 숨을 토하면 뒤로 가 가지고 명문 쪽으로 다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실 때 명문에서 쭉 기운이 들어와서 밀고 토하면은 그대로 명문 쪽으로다가 나가고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의식을 여기에다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문 쪽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낚싯바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낚싯바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숨을 마시면은 요 약간 위쪽, 이 명문 쪽에서 이렇게 기운이 들어와서 살짝 감기면서 밀고 숨을 토하면은 또 살짝 이렇게 감기고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낚싯바늘 두 개를 엇갈려 놓은 것 같이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기를 유도해서 이렇게 잘 감길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뒤에서 들어와서 가마말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명문도 좋고 아니면 이 꼬리뼈 쪽도 좋고 이 뒤 아래쪽은 다 상관없습니다. 이 명문 아래쪽은 아무 쪽이나 상관없고요. 뒤쪽에서 이렇게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서 밀면서 이렇게 감긴다는 겁니다. 5초를 마신다라고 할 때 청각도원 할 때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아니면 10초는 또 10초대로 이렇게 감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쪽이 좀 편하실 것이고 이것은 조금 좀 호흡이 길어졌을 때 이렇게 감기는 식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자, 다섯 번째. 자, 용수철. 자, 용수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앙에 이렇게 기운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운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숨을 마실 때 앞뒤로다가
마치 용수초를 쭉 밀어서 이렇게 늘리듯이. 그럼 토하면은 그대로 그냥 쪼그라드는 것이죠. 마시면은 쭉 내가 늘리는 것이고, 토하면은 쪼그라들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자, 물이 차오르듯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회음, 그러니까 생식기하고 항문 그 중간을 회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아니면 꼬리뼈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그릇 작은 거를 이렇게 담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그면은 아마 물이 밑에서부터 쭉 차올라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기가 회음이나 꼬리뼈 쪽에서 차올라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스스로 자전과 공전 유도법인데, 이 자전 아니면 공전 유도법. 자, 요것은 또 뭐냐면은 기운이 단전에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자, 구슬덩어리 하나가 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마시면은 빙글 돌면서 이 단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숨을 토하면은 가만히 있고, 또 숨을 마시면은 빙글빙글 돌고, 아니면은 숨을 마실 때 기운이 이렇게 감겨지고 멈추면서 이렇게 꽉 쥐면서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 덩어리 자체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자전이고, 자, 공전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숨을 마시면은 기운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가요. 자, 요 덩어리가 자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 좋게 이제 공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요 덩어리를 이제 계속 안 놓치고 숨을 마시거나 아니면 멈출 때 이렇게 작용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단전 앞쪽에 볼. 자, 요것은, 자, 여기 단전 위에 요만한 골프공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그대로 미는 겁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밀어가지고서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단점을 제가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을 그러니까 밀게 되면 이만큼 가겠죠? 또 뒤로 가면은 또 이렇게 와서 요게 뒤로 가고, 그래서 이 자체 덩어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요 앞쪽에만 신경 쓰면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적에는 상상으로 요 덩어리가 먼저 앞으로 쭉 나갔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후 의념 유도법이라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놓고 배가 나가도록 민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당겨놓고 배가 당겨지도록. 자, 이것은 외공할 적에 쓰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전을 확 밀라고 하는데 자꾸 기운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식으로다가 먼저 보내요. 보내놓고 내가 배를 밀면은 이게 뜨지 않고 잘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10번째. 자, 인맥으로 기를 내려 감는 법입니다. 인맥. 자, 인맥은 몸의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중 밑에 있죠. 여기 승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쭉 내리는 것을 이제 인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숨을 우리가 코로 마시기 때문에
공기가 쭉 들어가서 그대로 쭉 타고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사님께서 써놓으신 책에 이 대표적으로다가 기 유도하는 방법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마실 때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서 기운이 감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숨을 마시면서 감기고 멈출 적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조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만 해주시면 되고 이 덩어리가 가만히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적에만 계속 이렇게 감겨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토하면은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토할 적에는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실 때 내렸다가 멈춰주고 토하면은 그대로 뒤로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인맥으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째. 자, 조금 더 이제 높은 차원으로 다 하게 되면은 백회로 기유도. 자, 백회라는 것은 우리 이 정중앙, 이 머리 정중앙과 귀 끝에서 올라가는 선이 만나는 여기를 백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는 목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감겼는데 이 백회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거는 좀 호흡이 더 기신 분이 하기가 좋고 그 의식이 잘 발달되신 분이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감아주고 조여주면서 멈춰주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지 그 다음에 토할 때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토할 때 언제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서 내렸으면은 그대로 해서 빠질 적에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백회로다가 들어오는 방법이고요. 12번째. 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천이라는 부위가 있죠. 사람 발바닥 가운데가 용천입니다. 자, 생각을 백회에서 기운이 내려오고 용천 발바닥 가운데서부터 기운이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감기는 겁니다. 머리 위에서 내리고 다리 쪽에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마시면은 쭉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감기고 멈출 때 가만히 덩어리가 있다가 토하면은 그대로 뒤로 나가고 다시 마실 때 쭉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감기고 가만히 멈췄다가 토할 때 뒤로 가고 자,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의식 집중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13번째는 전신 피부 유도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피부 호흡이라고 제가 지난 여러 번 강의 중에 조금씩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몸 전체를 피부가 열렸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은 마치 이 모기장과 같이 다 열려 있어 가지고 숨을 마실 적에 전신으로 다 기운이 싹 스며들어오는 듯한 그때는 내가 굳이 막 일부러 기운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은 스스로 들어오려고 지금 막 그 무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몸에 전신에 들어오는 무게의 압력이 20톤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열어가지고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단전 쪽으로 해서 쭉 또 그대로 멈춰주고 토하게 되면 그대로 뒤로 가서 또 내 몸에 있던 나쁜 탁한 에너지가 또 전신 피부로다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숨 쉬는 자체가 피부로 들어왔다가 피부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3가지 이것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해드리냐 하면은 오랜 한 40년 가까이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저도 제 체험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어떤 때는 이것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됐어요. 근데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다음 날도 영향을 받고 또 다음 날도 영향을 받고 이게 아주 묘하게 몸 상태 자체가 같이 연관돼 가지고서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도 점점 약하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하나 의식 집중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다가 안 되는 날 다른 방법도 많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가지마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책에다가 좀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해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꼬리뼈에서 유도한다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척추가 쭉 있으면은 꼬리뼈 쪽에서부터 이렇게 마시고 토하면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해서 집중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기초호흡 5초 간격으로 호흡하기가 무난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단법에서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춥기가 많이 될수록 기가 위로 다 약간 뜨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춥기가 많이 돼가지고 기가 꽉 뭉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좀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또 몸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바꾸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 단전 앞쪽에 기가 팽팽해져 가지고서 여기가 이제 탄성력이라고 해서 아랫배가 여기가 배꼽이고요. 이 아랫배가 팽팽하게 만드는 데는 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호흡을 이제 길게 뭐 30초, 40초, 50초, 1분 때까지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좀 너무 단순해 가지고 기를 유도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명문혈루다가 유도하는 법. 명문이 여기라 그랬죠? 이 배꼽 뒤쪽에. 자, 장점은 기를 뒤쪽 위에서 앞쪽 아래로다가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기를 갖다가 많이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다가 밀기 때문에. 그리고 양 신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서 미는 거라 가지고 신장에 이 자극을 주기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신장 쪽으로다가 자극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 이제 단점은 초보자가 꼬리뼈에서부터 할 적에는 편한데 이렇게 명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주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이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앉거나 서서 하기에는 무난하지만 누워서 할 적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집중하기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초 단계에서 주로 하시면은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낚싯바늘이라는 것은 자, 뒤에서부터 명문도 좋고 아니면은 요 꼬리뼈 쪽도 좋고 요 중간에도 괜찮습니다. 이 명문 아래쪽은 다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쭉 들어와서 낚싯바늘 살짝 꼬부린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자,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은 이제 직선으로 호흡하던 것이 어느 정도 완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변화된, 살짝 구부려서 집중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직선 때보다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부라지는 자체가. 그리고 호흡이 그만큼 이제 고요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호흡이 잘 되기까지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이 충분히 가라앉아서 아주 마음이 평온할 적에는 잘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될 적에는 이것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이제 기운이 잘 서서히 말리게 하는 그 시초기 때문에 기운이 뭉쳐지게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또 단전 앞쪽에 탄성력이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감아준다는 그런 느낌, 편안하고 고요하면 좋은데 이 아랫배 쪽이 팽팽하게 만드는 것은 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뒤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도 좋고 아래쪽, 여기 중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말아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시고 토할 때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마 일반 수련원에서 요 직선으로 하던 거 다음으로다가 제일 많이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시고 토하고. 자, 그리고 중기단법 이상, 그러니까 가장 기초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꼬리뼈에서 아니면 명문에서 들어오는 걸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으로다가 요것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기를 강하게 이렇게 뭉치게 하기가 좋아요. 쭉 감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운 덩어리가 이렇게 뭉치게 하기 좋다라는 것이고, 이게 집중이 잘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또 기감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멈출 적에도 이렇게 마시기는 이렇게 마셔주고 멈출 적에는 이것을 꽉 조여주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셔도 또 좋은 겁니다.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안쪽으로 기운이 잘 모이는 것은 좋은데 이 앞쪽 여기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만 감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다도 밀고 뒤로다도 밀고 한 번에 숨을 마실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학생 하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라고 제가 권해줬는데 배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단전 자체가 안 움직여요. 고민 하다가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은 호흡이 돼서 배가 움직이게 만들까 하다가 이 방법을 제가 권해줘 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장점이 이 전혀 단전이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전 없이 기도를 막거나 상체가 긴장해서 굳은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이 상체 쪽을 이제 좀 긴장되게 해놓고 단전을 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부터 쭉 앞뒤로 다 미니까 여기도 같이 사실은 편안하게 벌어지게끔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고, 이 상태를 밀게 되니까 이게 앞쪽으로 쭉 밀고 뒤로도 밀다 보니까 이게 단전에도 그 은은한 힘이 가게 되고 요 신장 쪽에도 은은하게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꽉 차게 미니까.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단점은 기를 응축시켜 강하게 만드는 데는 약함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가 속 안에서 뭉치게 하는 것은 좀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호흡이 아주 기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그걸 잘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물 차오르듯 하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데, 이 장점은 뭐냐면은 이 상기가 잘 안 됩니다. 이 밑에서부터 꽉 차서 올렸다 보니까 이것이 아랫배가 꽉 차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라 가지고 이 상기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중에 기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래에서부터 꽉 채워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복압이 좀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기도를 막게 되는 경우가 있고 상체에 긴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너무 꽉 차면서
이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를 유도하여 기운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돌리거나 감거나 해가지고 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좀 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변화가 되거나 높은 단계를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자전과 공전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기운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자, 이것은 저도 수련을 하면서 이 방법을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 뒤에서부터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기에서 계속 감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덩어리 자체가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를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 자체가 이렇게 이 덩어리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뭐 자전 공전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만 결국은 이 덩어리가 스스로 돌던지 이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작용시키는 법.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축기가 된 사람이 집중만 잘하면은 기감을 이 조기에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맥을 유통할 때 의식적으로 기운 덩어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을 쭉 돌리는데 이 덩어리를 계속 생각해 놨기 때문에 쭉 내려가지고 쭉 해서 돌리는 이 작용을 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을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계속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기를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 좋고요. 이제 단점은 단전의 기가 약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단계에서 하는 게 좋고요. 단전 앞쪽의 탄성력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덩어리가 잡힌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분은 여기 앞에가 팽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덩어리가 이건 상상으로만 하는 경우냐 아니면은 실제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있으면은 분명히 이 단전은 팽팽한데,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적에는 여기가 조금 약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단전 앞쪽에 볼, 이것은, 자, 여기에 이 단전의 앞에 살갗입니다. 살갗에 골프공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운 덩어리가. 이 자체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자, 이것을 이제 밀고, 이것이 그대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밀고, 피부를 당기고와 같은 느낌의 호흡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을 보게 되면은, 약했던 단전 자리가 확실히 잡을 수가 있고, 이 단전이 아주 발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탄성력과 복압을 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몰아서 주게 되면요. 그리고 숨을 마시고 멈출 때 앞쪽 피부가 단단하신 분일수록 이 마시고 멈추는 것을 하기가 좋은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 멈추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여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팽팽해지게 될수록 지휘를 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점을 보게 되면은 마음으로 전신 피부를 열고 윗배에 힘을 빼주는 의식작용이 잘 안 돼서 잘못하면 상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강하게만 또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 점은 잘 유념하셔가지고 조화롭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의식이나 마음의 안정보다 단전의 힘만 생각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하는 동안 잘 되는 것 같으나 끝나고 나서 윗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여기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들다가 보니까 다른 데 쪽에도 긴장이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유도법과 마찬가지로 특히 탄성력 강화법은
적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도록 내꺼화시키는 그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만 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기를 쓰기가 아주 좋은데 특히 이것도 외공할 적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외공할 때 순간적으로 당겼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면서 기를 확 밀어야 될 때 앞쪽에서 움직이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을 쓰거나 단전을 강화시키거나 외공할 적에 이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후의념인데, 자, 이것은 단전을 밀긴 밀되 자꾸 상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먼저 이것을 내보내는 겁니다. 뭐 30cm를 내보내건 뭐 50cm를 내보내건 1m를 내보내건 상관없어요. 앞쪽으로 먼저 쭉 생각으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내 배를 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은 상기 현상을 많이 완화시켜 주고요. 훈련만 잘 되면 순간적으로 숨을 마셔 단전을 부풀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전호흡 시에는 유용하지만 외공형을 할 때 연습할 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외공을 하시다 보면은 속에 있는 기운이 움직이게끔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잘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이 복압이 탄탄하셔야 됩니다. 피부 살갗이 팽팽해져야 되는데 이 피부 살갗에 붙여가지고서 이것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방금과 같이 생각으로 의념으로 먼저 보내놓고 피부가 움직이든지 해서 상기를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고요한 깊은 호흡을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를 응축시키기에는 좀 약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래쪽의 기운이 안쪽으로 기운이 뭉치게 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째인데요. 이것이 이제 인맥으로 기를 내리는 건데, 숨을 마시면 우리가 기운이 이 코를 통해서 폐로 내려가죠. 그것을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할 땐 뒤로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시면서 말고 토할 때 뒤로 빠지고. 이것은 청산 선사님께서 만드신 책에 그림으로다가 그려진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히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시고 토할 땐 뒤로 빠지시고 마시고 멈추거나 할 때 뒤로 빠지고. 자, 장점으로는 선사님 그림으로다가 해서 정통 기 유도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되면 아주 호흡이 심도 깊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심화, 심장의 화기운이 잘 내려가게 할 수가 있고요. 단전에 기운 덩어리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단점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잡념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그리고 잘못하면 자꾸 상기가 돼요. 이 자체는 복직근 구조가 잘 잡힌 사람이 하면은 잘 되게 돼 있지만 안 잡힌 사람이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자꾸 이 가슴하고 윗배 쪽이 부풀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11번째. 백회에서부터 기가 들어오는 것.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이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감아주는 겁니다. 자, 요것의 이게 장점은 축기나 진기단법을 수련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기유도법이고요. 요것은 선사님이 진기단법, 그러니까 검정띠 맨 사람들한테 지도하셨던 방법이세요. 백회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감기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중맥을 열고 또 백회를 여는데 상당히 아주 유용합니다. 이 자체가 백회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기운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단전을 통일하면서 호흡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좀 높은 차원의 기유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호흡이 짧은 사람이 수련하기에는 당연히 적당하지가 않고요. 얼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사람이 하면 자꾸 상기됩니다. 복직근 구조가
잘 안 잡힌 사람이 하게 되면은 자꾸 윗배, 똑같이 아까 같이 윗배하고 가슴 쪽이 자꾸 너무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회와 용천. 자, 이것은 이 발의 용천에서부터 기가 쭉 올라오고 위에서는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위에하고 아래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감기는 그 모습입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은 의식 집중만 잘 되면은 실제 천지기가 스며들어서 감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몸통과 다리가 속이 텅 빈 듯한 상태에서 점차 자연기와 나의 기가 이 경계가 사라지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호흡이나 진기단법 수련하기에 좋고, 단점은 뭐냐면 의식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이 잘 안 잡힌 사람이 하면은 윗배 가슴도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피부 열기. 자, 이것은 이제 장점을 보면은 호흡이 길어져 몸이 많이 열린 사람들이 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잊어버리는 깊은 경지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기단법 이상의 수련을 하는 사람한테 아주 적합하고요. 단점은 이 단전과 복직근 구조가 잘 안 잡힌 분이 하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련의 경지가 낮은 사람이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상기됩니다. 자, 제가 1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방편입니다. 방편. 어떤 방편이냐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요 단전 안에 머무르도록 계속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유도가 되도록 또 기운이 들어와서 멈춰주는 것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해 드려가지고 방편을 사용하셔가지고 단전 쪽의 기운도 뭉치게 만들고 또 복압도 강화를 시키고 호흡을 길게 됐을 때 또 유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 잘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를 반대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앞쪽에서 내려가지고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다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다 하시게 되면 100% 상기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첫째가 이 기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를 돌리는 방법 중에 이렇게 경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 대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다가 돌리는 것을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도하는 수련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국선도에는 절대 대맥을 별도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맥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한 이유는 잘 안 될 적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해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안 될 적에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유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 네 번째, 자, 기를 잘 돌리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만한 기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돌게끔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도는 겁니다. 기를 돌릴 때 배가 움직이거나 머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같이 돌리는 것 같이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속 안에서 생각, 내 의식으로만 그대로 돌리다 보니까 배는 같이 돌아가도록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 돌릴 때 같이 움직임 없으셔야 되고, 다섯 번째, 기가 뒤에서 들어올 때 명문에서 꼬리뼈 사이 어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배꼽이 있고요. 이게 명문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꼬리뼈가 있고 명문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은 여기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온다,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명문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다, 아니면 꼬리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문과 꼬리뼈 어디든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여섯 번째, 마시고 멈출 때 그대로 있어야 되고, 감아도 되고, 덩어리 스스로 자전해도 되고, 공전해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마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호흡이, 국선도 호흡이 쭉 마시고 멈추고 토하고 할 때 이렇게 멈추는 것을 중기 후편, 그 다음에 건곤단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것을 하게 돼요. 그때, 자, 이렇게 기운 덩어리가 있으면은 기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쭉 감싸 가지고서 덩어리가 생겼을 때, 숨을 마실 때 이제 이렇게 감은 겁니다. 자, 멈추는 기간은 이것을 꽉 응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은 이 덩어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든지. 그래서 그 멈출 기간 동안 그 자전을 하든지 공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짝 조여주든지, 예,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멈출 때, 그러니까 이 지를 할 때 감거나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응축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되고요. 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전호흡을 하실 때 기를 유도하는 의식 집중이고, 쭉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나중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상태로 다 변하시냐면은 내 몸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꼬리뼈, 명문, 단전, 이 상태 자체가 다 없어져요. 내 몸이 없으니까. 자, 그런 상태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초 단계의 의식 집중을 해가지고 단전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